안녕하세요, 김조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김수길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4일 밤 10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 주변에 김수철이 자가용을 타고 어슬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땡땡여고가 어디냐, 땡땡여고 학생이냐, 윤리 선생님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을 하면서 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모두 완강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그냥 보냈습니다. 남자가 접근했다가 그냥 보낸 여학생은 모두 3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2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A양은 1시간 후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후부터 계속 귀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어서 특별히 유출할 만한 가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이것은 가출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4일 오후 10시 20분 시간대에 찍힌 송현역 CCTV에서 여고생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집에 전화를 건 공중전화 부스 위치까지 찾아냈지만 그 이후 행적은 못 밝혔습니다. 실종 며칠 후인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역과 부산 서구청 등지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돈을 준비해라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A양의 집에 걸려왔습니다. 또 한 청소부는 아빠 도와주세요, 여기가 완월동이라고 하네요 라는 쪽지를 주었다고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였습니다. 13일 부산의 모 구청 민원실 CCTV에 협박 전화를 걸던 한 남성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 남구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가해자 김수길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욕구를 참지 못해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체 자백했습니다. 김수길은 16살 때 강도 미수죄로 소년교도소에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84년에도 성폭행을 포함한 죄로 복역을 했었습니다. 또 2001년 11월에 대구 시내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여중생을 납치, 강간하여 2005년 9월에 출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중고차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김수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씨를 가리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만큼 범행은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앞서 총 3명의 여학생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유인하기 위해 했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과목명과 교사 이름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인 척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낸 것이죠. 9월 4일 10시 40분 김씨는 A양을 보자마자 윤리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났다, 도와줘야 하니 같이 가자고 유인했는데 이번에는 김수길의 작전이 먹혀들었습니다. 그 말에 속은 A양은 악마 김수길의 차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학생을 유인하는 데 성공하자 그는 달서구 대전동 옛 비상활주로로 이동해 A양을 위협하여 성폭행하려던 순간 문득 그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여중생을 강간한 이후 검거되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A양을 살려서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A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스스로 집에 전화를 걸게 만들어 새벽 1시까지 들어가겠다고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다음 성폭행을 하고 살려주는 거죠 라며 애원하는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12시 40분 사체는 달성군 가창면 백련사 부근 정대리 야산에 유기한 다음 귀가했으나 무슨 생각인지 다음날 6일 오전 9시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시신의 중요 부위를 칼로 훼손해 오욕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일삼았습니다. 아마 이 강간을 걸리지 않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이후 사건을 단순 인질 강도 사건으로 위장시키려 노숙자를 시켜서 협박 전화를 걸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별다른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형사에게 대뜸 말을 놓거나 담배를 달라는 여유를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현장 검증에서 갑자기 A양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길래 주었더니 즉석에서 절을 올리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범행을 후회하는가 싶었지만 우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수길은 이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반성하는 점과 출소 후 성실하게 살았다는 걸 감안하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김수길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사건이 역겹다고 느낀 것은 김수길의 재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그의 반성하는 태도와 성실하게 살아갔던 모습으로 인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는 절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치밀하게 학교 선생님의 이름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한 번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서 범죄를 구상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들통나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반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또 그가 성실하게 살았다는 점에서 감형이 되었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실함의 반증이 되어서 범죄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교도소에서 복역하기 전에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와 출소 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전부 다 가둬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법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하니 참 씁쓸하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